올라 반갑습니다. 노트북을 출시하는 제조사들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각 제조사들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이름으로 고성능 제품들을 선보이죠. 결국 각 제조사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라인의 고성능 노트북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인텔 코어 i9 14900HX가 탑재된 레노버의 기함 리전 프로 7i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알루미늄 외장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레노버 리전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리전 로고와 레노버 로고가 상판에 잘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밸런스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렇게 한 손으로 올리더라도 하단 들뜸이 없이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다. 휴대성이 중요한 제품인 만큼 무게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측한 제품 무게는 2667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7kg입니다. 어댑터와 케이블까지 함께 휴대할 경우 3.6kg이 나옵니다. 최근 트렌드를 감안할 때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 16인치급 제품인 걸 감안한다면 무게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i9 14900HX를 탑재했고요. 메모리는 5600MHz 클럭에 DDR5 32GB가 탑재되었습니다.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90 랩탑 버전이, 스토리지는 1TB 운영의 PCI 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16:10 비율의 2560의 1600 해상도 최대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USB 3.2 제논 포트와 썬더볼트 4 포트가 있으며 우측으로 3.5mm 오디오 콤보 포트,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해킹을 통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카메라 잠금 스위치, 그리고 USB 3.2 제논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로 이더넷 포트와 140W PD 충전과 DP 1.4 출력을 지원하는 C타입 USB 3.2 젠2 포트, 그리고 HDMI 2.1 포트, A타입의 USB 3.2 제논 포트 2개, 그리고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레노버 리전 프로는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입출력 포트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6인치 사이즈의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 빛 반사를 줄여줍니다. 2560의 1600 해상도에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IPS 패널을 탑재했는데요.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60Hz와 240Hz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을 할 때는 240Hz가 좋지만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굳이 240Hz를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60Hz로 낮춰서 사용하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점에서 꽤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색상 전역은 sRGB 100%, 어도비 RGB 89%, DCI-P3 100%, NTSC 87%로 측정되었습니다. 측정된 전역 값을 보면 컨텐츠 작업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패널 밝기는 487.1니트로 측정되었습니다. 표기된 스펙이 500니트이니까 오차범위 내로 측정되었습니다. 상당히 밝은 디스플레이죠. 노트북 디스플레이가 밝으면 아무래도 야외 사용 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색상 정확도는 최소 0.40, 최대 1.67, 평균 0.90으로 상당히 좋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엑스라이트 팬턴 캘리브레이션 인증을 받은 만큼 사전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일단 성능부터 살펴봅시다. 아무래도 하이엔드급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중요하겠죠. 벤치 결과를 보기 전에 이 제품은 전용 컨트롤 프로그램인 레노버 벤티지를 통해서 총 4가지 성능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벤치 테스트는 퍼포먼스 모드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의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멀티코어 스코어는 31,225점, 싱글코어 스코어는 2,145점이 나왔습니다. 이전 세대 13900HX를 탑재한 레노버 리전 프로가 멀티코어 25,940점, 싱글코어 스코어는 1,980점이 나왔는데 세대가 바뀌면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살펴보는 PC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토탈 스코어는 12,472점, 에센셜 11,760점, 프로덕티비티 11,636점,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 15,617점, 게이밍 3602점이 나왔습니다. 자, 스코어만 두고 보면 이 제품도 노트북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봐, 이 포지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티어급 성능입니다. 자, 다음으로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스파이는 22,200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1900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46,796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는 13,676점이 나왔습니다. 점수도 중요하겠지만 노트북의 경우 TGP를 따져봐야 할 겁니다. 이 모델은 TGP 175W로 4090 랩탑 버전의 최대 TGP 값을 가집니다. 벤치 테스트 화면에서 TGP 부분을 살펴보면 175W 값을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산성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키온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UL 프로큐션 벤치 툴은 제작 툴을 자동으로 구동하면서 실제 구동 성능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통한 비디오 에디팅 테스트 결과는 8,542점이 나왔습니다. 이 동일 테스트에서 4K 영상 편집이 가능한 스튜디오급 노트북에서 보통 6,000점대가 나오는 걸 생각해본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입니다. 이 정도면 4K 영상 편집, 문제없이 소화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자, 다음으로 포토샵과 라이트룸 클래식을 통한 포토 에디팅 테스트 결과입니다. 점수는 9,101점이 나왔습니다. 포토샵 쪽 벤치 점수는 최근 하이엔드급 노트북들이 보여주는 점수대에 속하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사실 포토샵 쪽은 굳이 성능을 따지지 않아도 되겠죠. 성능 관련 벤치 결과를 살펴보면 스펙에 걸맞는 고사양 노트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리전 트루 스트라이크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펜타그래프 방식이고요. 1.5mm의 키 트래블 값을 가집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소프트 랜딩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키감을 보강했습니다. 펜타그래프 방식의 단점 중 하나가 바닥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좀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독특한 점은 기본 패키징에 WASD 키 교체용으로 세라믹 키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교체 툴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점은 좋았습니다. 터치패드 조작감은 나쁘진 않았지만 이 글라스 터치패드가 아닌 점은 아무래도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키보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RGB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전 스펙트럼 RGB가 적용되어 있어서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총 5개의 프로필에 원하는 연출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적용하고 단축키를 통해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전면 하단에 언더글로 RGB가 적용되어 있어서 처음 봤을 때 제품이 전하는 RGB 감성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요. RGB가 보여주는 임팩트가 꽤 있는 편이라 RGB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전 리전 프로 RGB에서도 그랬지만 오랜만에 보니까 또 그 녀석이 떠오르네요.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제품이 제공해주는 기능일 겁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비의 아이 트래킹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건데요. 리전 프로 7i 모델은 토비의 아이 트래킹 기술을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하는 게임의 경우 노트북에 탑재된 웹캠이 사용자의 시선을 인식하고 게임 플레이에 반영해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플라이트 장르의 게임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노트북을 사용하는데도 이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트북의 사용 시간과 휴식 시간을 측정하고 사용자와 모니터의 거리도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노트북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노트북 앞에 있을 때 화면이 켜지고 사용자가 있을 때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자리를 뜨면 화면을 어둡게 하고 일정 시간 후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 중 하나는 보안 섹션에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사생활 보호는 사용자가 화면을 보지 않을 때 자동으로 화면을 흐리게 전환해서 다른 사람들이 노트북 화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 사용 중 만약 누군가 뒤에서 화면을 엿볼 경우 노트북이 화면에 누군가 뒤에서 엿보고 있다고 알려주고요. 엿보는 사람의 방향까지도 알려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노트북을 두고 자리를 비우면 설정한 시간 후 자동으로 윈도우를 잠그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기능도 굉장히 신기했지만 만약 노트북에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듀얼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주시 화면 이동이라는 기능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가지 기능을 지원하는데 하나는 노트북에서 혹은 모니터에서 창을 이동할 때 마우스로 드래깅해서 옮기게 되는데 주시 화면 이동 기능을 쓰게 되면 옮기려는 창을 클릭한 상태에서 옮기려는 모니터를 바라보면 해당 모니터에 옮기려는 창의 위치가 나타납니다. 원하는 창 위치를 바라본 후 마우스 스위치를 놓으면 창이 자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또 마우스 포인터도 바라보는 모니터를 따라서 자동으로 옮겨가게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은 다중 모니터를 사용하는 분들이 적응만 된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일 거라 생각됩니다. 사운드 쪽은 나이믹 오디오를 탑재하고 하만 인증을 받은 스피커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용량인 99.9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왜 99.9Wh 용량이 최대 용량일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 계시죠? 국제법상 비행기 수화물 기준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트북의 최대 배터리 용량은 100Wh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벤치 테스트 기준 3시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해당 테스트가 연속적으로 오피스 프로그램을 구동하면서 테스트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피스 작업이라면 4-5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B-C PD 충전을 최대 140W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 고용량 PD 충전기가 있다면 야외 활동 시 무거운 기본 어댑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리뷰 중인 모델의 경우는 1TB 용량의 SSD 1개를 탑재한 모델인데요. 2개의 M.2 SSD 슬롯이 있고 메모리 슬롯도 2개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고용량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기본 탑재된 부품은 M.2 SSD와 메모리 모두 SK 하이닉스 모듈이 탑재되었습니다. 자, 그럼 쿨링 성능은 어떨까요? 벤치 테스트 중 확인한 팬 소음은 40dB 수준이며 테스트 중 확인한 열화상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게이밍 노트북 기준으로는 상당히 정숙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트북은 아무래도 휴대성이 강조되는 모델이다 보니 파손 및 AS가 신경 쓰이실 텐데요. 이 모델은 기본 보증에 ADP라고 하는 소비자 과실 보장 그리고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3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트북으로 무엇이든 막힘없이 다 하고 싶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고성능 노트북입니다. 따라서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는 딱히 아쉬울 게 없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예상하시듯이 가격이 아름다운 편이죠. 제품 가격은 오픈마켓 기준 509만 9천 원인데요. 네, 가격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비싸요. 보통 이런 포지션의 모델을 리뷰할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정말 오로지 게임 하나만 하겠다고 이 모델을 구입하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워낙 고성능이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게임에서도 아쉬울 게 없는 모델이라는 게 정확한 제품의 포지션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따라서 고성능 노트북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분들이 업무 목적으로 구입할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상 속 제품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느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분을 선정을 해서 문화상품권 10만원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